5장 Agency in Language Learning. 여기에 지금 체크가 목표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시험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겠다는 게 입니다. 필요한 것만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Agency의 첫 번째 performance beyond the controlled classroom, looking into the social world of language learners. Learners are described as agents who are aware of their actions and behaviors. 내가 뭘 하는지 안다인데 능동적인 학습자라는 말이에요. 전략의 선택, 내가 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선택과 통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이전시로 묶어서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self-efficacy, motivation, regulation, autonomy 이런 거 다 합해서 에이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학습의 성향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을 에이전시에 통합적으로 포함한 개념입니다. 모티베이션, 전략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교사의 선택이 아니라 학습자의 선택인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에이전시, self-efficacy 넘어가세요. 이것저것 묶어놓은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agency embodiment 여기도 그냥 learning by doing 이 말만 설명하려고 지금 체크한 겁니다. learning by doing agency embodiment에서 seasoned teacher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believe that for the students learning by doing 하면서 가장 잘 배운다는 것인데 여기 doing은 communication itself 의사소통 경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여서 의사소통을 할 때 더욱더 잘 배운다. 이 말은 뭡니까? CLT가 효과적인 학습이다라는 말입니다. 말하기를 통하여서 말하기를 배운다. 말하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Situated cognition, embodied cognition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원론적인 것들은 이제 출제가 안 됩니다. lingua culture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햅틱 여기는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햅틱 여기 에이전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touch the human interactions by the external environment through touch environment external environment tough touch 죄송합니다. tough touch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는 터치입니다. 키네스틱이랑은 좀 다릅니다. 키네스틱은 내가 몸을 움직인다입니다. 몸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햅틱은 다른 주변의 사물간의 이런 그냥 터치하는 그 행위 자체를 햅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용어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키네스틱은 뭐라고요? 내가 몸을 움직이고 뭐 종이로 만들고 손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햅틱은 그냥 단순하게 터치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랜스퍼 이미 개념 있었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Internal mechanisms of interlanguage. interlanguage라는 개념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전시를 설명할 때 interlanguage는 각자의 개별적인 가설들입니다. 목표어에 대한 가설을 학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가설이 생기죠. 자, 그런 가설들은 완벽한 언어 체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에서는 뭐 오류 같은 거였어요. 뭐 every evening 뭐 이런 거를 말한 다음에 다른 아이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인터랭귀지에 노출이 되었노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인트라링구얼 아닌가 했는데 출제는 인터랭귀지였어.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인터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평입니다. 뭐가 되건 정답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학습자들의 가설이다. 완벽한 목표 체계성이 아닌 학자의 오류를 보면은 이들은 인터랭귀지 상태가 있다. 온전하지 않다. 따라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사들의 담화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인터랭귀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간과할 수 있는데 인터랭귀지 중요하다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나머지 자 104페이지 넘어가시면은
Socio-cultural theory perspective에서 self-regulatory process enhanced by teacher and peers support. 여기 이거 때문에 읽은 겁니다. 사회 구성주의 측면에서 기출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시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커그니티브 측면에서 문제 해결, 사회 구성주의 측면에서 문제 해결인데 문제 해결의 방법은 서포트를 줘야 됩니다. 뭘 통해서? 인터랙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교사가 제공하는 support, PO의 support, 뭐가 되건 인터랙션의 경험을 하면 된다인데 여기다가 또 에이전시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에 어떤 능력을 향상시킨다 해놨는데 이거는 사회 구성주의 때문에 본 겁니다. 에이전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바로 2장 넘어가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구분, 여기는 지금 빡빡 그냥 빨리 진도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기입형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제 나이에 따른 이제 분류 기준이 여기 이 교재에서는 나이에 따른 티칭 방법이 첫째 어떻게 다르냐인데 지능이 다르고요. 지능이 아이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집중력, 어텐션에 대한 것이 다르고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가 인풋에 대한 언어의 진정성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인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분류가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넘기는 것에 따라 같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proficiency level 바로 넘어갑니다. 아이들의 언어 능력, 이 IELTS라는 시험이에요. IELTS라는 시험이 이렇게 분류를 했다입니다. IELTS라는 영국 시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데 존재는 합니다. 그냥 언어 능력이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조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티처톡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수준별 학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141페이지입니다. 수준별에 따라서 티처톡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slow, 말이 천천히 하는 거, slow your speech somehow for easier students' comprehension. 말을 천천히 한다는 거는 뭡니까? 언어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 아이들의 comprehension,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 말은 인풋이 수정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적용은 위튼의 형태는 읽기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어를 수정하는 것, 인풋 모디피케이션. 티처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랙션을 할 때 이 아이에게 말하는 거, 저 아이에게 말하는 거, A반에서 말하는 거, B반에서 말하는 거 다르게 교사가 적용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의 컴프레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러한 티처톡은 인풋이 modified 됐다. 그리고 어떤 인풋이 제공된다? 티처의 인풋은 comprehensive 인풋이다라고 하는 것만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You don't need to talk louder. 말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students는 if your articulation is clear. 말을 또박또박 이렇게 발음을 클리어하게 하는 거 있죠. 자, 주목, 말을 clarify 하는, clear하게 하는 거, slow하게 하는 거, articulate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nput modification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lexical modification, synthetic modification만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말을 천천히 do you understand? 라는 말이라든가 말이면은 말을 할 때 we have a great deal of knowledge 특징을 강조한다든가 말의 스피드를 늦춘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 language 이렇게 articulate 하게 되면 전부 다 그것은 input의 modification의 형태이다. 상위권 아이들에게는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에 대한 적용이다? 난이도에 따른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에 따른 적용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풋의 authenticity 측면에 따른 기준이 되겠습니다. 언어를 수정하면은 티처톡이 수준을 고려한 언어의 수정이고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authentic한 언어입니다. Simple greeting and introduction, for example, authentic yet understood 이 말이 이렇게 되는데 스트레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인사도 Hey, how are you everybody? How are you doing? Good? Very good. 이 정도의 말이 authentic한 건데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authentic하다라고 하는 것과 understandable,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서로. authentic하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주목, authentic한 language는 일상에서 사용된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지 교사가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고려해서 마련한, 준비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라든가 쿠킹북이라든가 뭐 CNN 자료를 갖고 오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 일상에서 사용된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사용된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뭐다? 어텐틱한 인풋이다. 플루언시와 accuracy 이거는 그냥 정의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플루언시는 flow of language, 자, 전체 흐름의 이제 그 의사소통의 흐름과 이해가 중심이지 각 개별적인 언어의 정확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언어 수준이 낮아도 reasonably short segment, 짧게 유창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fluency, accuracy에 대한 구분, 시험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단서는 fluency가 있다고 하면은 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hesitation이 없고 pause가 적은 것이 fluent한 언어 사용입니다. 그리고 학습상에서 언어 사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컴플렉시티가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통사 구조가 복잡하지 않을 것, 단어 사용이 너무 어렵지 않을 것,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은 배경 지식이 요구하지 않을 것, 이런 등등이 컴플렉시티를 정하는 증거들입니다. 자, student creativity, 이것은 난이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의미를 말한다, 아이들이 말한 것을 이해하고 또 출력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LT에서는 Students Creativity는 곧 미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이 반영이 됐다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 교실 상황에서, 학상에서 반영이 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성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유니폼에 대한 내 생각을 발표하는 겁니다. 통일에 대한 내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각자의 의미를 표현하게끔 하는 거예요. 액티비티 앤 태스크, 이거는 구분하지 않도록 합니다. 액티비티나 태스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는데 미케니컬 테크닉이 뭔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미케니컬 테크닉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미케니컬 드릴의 형태의 대표적으로 코럴 리피티션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서브스턴스 드릴도 맞습니다만은 코럴 리피티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코럴 리피티션 teachers initiate question과 함께 아이들의 언어 사용을 통제한다입니다. 자, 미케니컬 테크닉은 초점이 미닝에 있지 않습니다. 언어 형태 자체에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폼 포커스 인스트럭션을 수준이 낮은 아이를 해야 되느냐? 폼 포커스 인스트럭션은 문법 수업입니다. 그런데 typical beginning level will deal with onset very simple verb form, personal pronoun, definite and indefinite articles, singular nouns, simple sentences in presumed progression from simple to complex. Sequencing has shown the problematic. 자, 이 언어 형태를 가리키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 정하는 데 있어서 complexity and difficulty cannot objectively determined. 여기 지금 컴플렉스 때문에 지금 읽은 겁니다. 문법 수업을 할 때 뭐를 좀 어려운 거고 뭐가 쉽다라고 하는 것들은 발달 단계를 고려할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은 L1과 L2의 차이를 고려할 것인가, 위에 따른 구분인가, 이거에 따른 차이인데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통사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의 복잡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옛날 기출에서 컴플렉시티가 한번 별것도 아닌데 출제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에비던스가 됐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컴플렉시티는 언어에 대한 구성 요소,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써줘야 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뭐를 고려했다. 난이도도 그렇고요. 컴플렉시티도 그렇고 언어적인 복잡성이 아이들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곤란함을 제공할 수 있다인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발달 단계가 모든 언어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언어 형태의 학습이 정해져 있다입니다. Developmental readiness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의 논리를 따르지 마시고 제 강의의 흐름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심으로 머리에 잘 정리하고 계시면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학생들의 cognitive learning process. 자, 이렇게 언어 형태들이 쭉 있습니다. 자, phrase, sentence, structure, conversational rule 이런 것들이 자동화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의식적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절차적 지식의 형태로 능력이 갖춰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mental processing이 automatized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어쨌든 현재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상관없이 중요한 목표이다. 여기도 또 help students continue automatize bits and pieces in language that otherwise clutter in mind. clutter in mind는 의식적이라는 말이에요. 복잡하게 수동태 사용해야 되나? 명사 사용해야 되나? 동사 사용해야 되나? ing 써야 되나? 투부정사인가? 이런 것들을 정신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보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 뭐예요? 자동화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언어학습은 인지주의 학습 원리에 의해서는 자동성을 목표로 합니다. 자동성이 기반이 되고 언어 형태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용이 암지. 그러면 통제된 언어 사용과 의식적인 언어 사용은 뭡니까? 명시적 지식입니다. Declarative Knowledge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PPP에서 프로덕션 단계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커뮤니케이티브 태스크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동성이 기반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Procedural Knowledge. 똑같은 말로 Explicit Knowledge. 다음. Role of Teacher. Role of teacher. 교사의 역할은 more student-student interaction. 자, teacher-student interaction이 아니라 student-student interaction이 진행이 되면서 pair work와 group work, whole class activity, whole class activity는 mingling activity 같은 거 모든 아이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diversity can work to their advantage, the carefully designed cooperative activity that capitalize on difference among students. 자, 개별적인 학습자들의 차이성을 존중이 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교사의 역할은 당연히 이런 것을 학습자 중심의 언어 사용을 할 때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상 롤 오브 티처라고 하면은 CLT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무 때나 간섭하고 매니저하고 오거나이즈하고 이런 것보다 직소 같은 것들은 오거나이저의 역할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CLT에서는 어려움에 대한 단서와 도움을 주는 퍼실리티 역할이 강합니다. 어텐티시티 이 부분 원어민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언어 자체에 대한 그런 노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native-like accent are non-issue 이 부분은 이후에 발음에서도 강조될 겁니다. 원어민과 동일한 언어 발음, 액센트가 목표가 아니다. 비기너도 이런 것들의 발음에 대한 그 정확한 원어민의 발음이 목표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발음이 목표다. intelligibility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이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난이도에 따른 여러 학습의 구분입니다. 자, 과업들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비기너 레벨을 어떻게 수업해야 되냐라는 거에서
활동들을 보게 되면은 common interactive technique for 여기 intermediate이네요. beginner 넘어가고요. intermediate은 include chain story, survey, poll, paired interview, group problem solving, role play 등등등등인데 굉장히 페다고지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활동들이죠. paired interview, poll, survey 등등인데 전부 다 체인 스토리도 그렇고요. 유창성을 배양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준별에 상관없이 이러한 활동들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말하기의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언어 형태 중심의 드릴을 한다든가 미키니까 드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런 유창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한다입니다. 여기 지금 주목 increasing language capacity라고 나와 있죠. 인지적으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역량이라는 겁니다. 이 역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정보 처리의 한계, 통제를 합니다. 정보 처리의 통제를 함으로써 언어 연습에 초점이 이제 있는 대표적인 것이 guided writing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미닝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이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림이나 픽처 어떤 키워드 같은 걸 줌으로써 아이들의 인지적인 커패시티를 고려한 것이 되는 거입니다. 됐습니까? 주목, 과업과 엑사이즈는 어느 것이 좀 더 워크로드, 커그니티브 워킹로드가 더 디맨딩합니까? 과업이 훨씬 디맨딩합니다. 엑사이즈는 어때요? 미닝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부분이 어떻습니까? 통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업은 굉장히 커그니티브 워크로드 디맨드가 심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지적인 정보 처리 역량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창성 중심의 언어를 활동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CLT의 원리에서 그냥 쭉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나머지 뭐 상위권 이런 것들은 그냥 좀 건너뛰고 폼 포커스 인스트럭션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인터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문법 수업을 해야 되느냐? 답은 해야 된다입니다. Grammatical pattern are now graduate to functional form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grammatical pattern은 accuracy고요. functional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법 지식이 social linguistic programmatic phenomen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building strategic competence 이 문법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문법 지식을 맥락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법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 I'd like to have cup of coffee 인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I'd like to have cup of coffee가 뭐 written language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그 언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문법 수업을 해야 된다입니다. 여기에는 언어 문법 지식의 목표가 form meaning connection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programmatic, social linguistic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맥락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맥락에 따라서 문법 지식은 맥락에서 정확한 사용을 요하기 때문에 form meaning connection, form function connection이 학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거니까요. 다음, 자, form function, form meaning 나오면은 항상 컨텍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주고 수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8장도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문화에 대한 것은 정말 그 상황 보고 풀면 됩니다. 문화가 나와 있는 기출을 모든 문제. 지금 여러분 잠깐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출제가 되는 거 보게 되면 멀티미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단어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의 니즈가 뭔데, 멀티미디어가 어떤 것이 적절한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뭐 액센트를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뭐 앱이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거든요. 문화도 뭐 모국어랑 외국어가 이렇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인데, 그 시험 상황에서 집중만 하면 다 풀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TP를 할 때 개인적으로도 이거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들은 그냥 건너뛰니까 강조하지 않는 것들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World English라고 하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가 더 이상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외국인 그 원어민들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Many models represent the global use of English that have proposed as World Englishes. 그 영어가 국제어로서 어떤 World English라고 하는 다양한 다양성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링거 프랑카라고 하는 언어 영어의 어떤 측면에서 다양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의 영어, 태국 사람의 영어, 필리핀의 영어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름대로 올바르다, 규범이다. 규범이 딱 목표 언어인 영어처럼 발음해야 되는 것은, 또 영어처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통사와 뭐 발음이건 뭐가 되건 어떤 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World English인데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고 이미 몇 년 전에 출제됐던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색깔이 강한 것은 한번 출제되고 나면 한 최소 10년 이상은 출제가 안 됩니다. 출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만 100%입니다. 100%. 여러분 잠깐 좀 모든 출제자는 최근 2, 3년 거를 참조로 한 다음에 출제를 합니다. 과거 출제된 거. 그리고 이제 맞출 수 있는가, 답이 딱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다 모든 사분대에서 교육과정에서 이제 포함이 될 만한, 다뤄질 만한 내용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여러 번 하고 또 처음 하시는 분이 불안감이 심한 분은 이거는 너무 좀 깊다라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제껴도 시험에서는 그렇게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바이링고, 멀티링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터컬처럴 보겠습니다. 인터컬처럴 컴피던스. 이거는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서로 그 문화 간의 이해,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목표로 둔 문화 통합 수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대부분 non-linguistic적인 부분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non-linguistic적인 부분. 뭐 여러분들 아이 컨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겠고요. 바디 랭귀지 굉장히 중요하죠. 바디 랭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서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 예이고요. Register Development, 제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Register Development, 문화에 따라서 언어 사용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나 서로에게 offend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죠. 그리고 대화의 흐름에 있어서 좀 더 그 사회의 그 구성원들과 통합이 되어서 잘 하려면은 jargon 사용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학생들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나이에 따라서 뭐 나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아이들 못 알아듣는 말들 많을걸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문화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고요. 기입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Subtractive, additive 이거 나오면은 나쁜 사람입니다. Subtractive는 이거는 우리가 가르치는 맥락에 따라서 모국어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주어는 네이티브 랭귀지입니다. 모국어가 그거 사용하면 안 돼라고 인식이 되는 맥락은 Subtractive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수업을 듣다가 한국인들끼리 말을 하면은 굉장히 왕따 당합니다. 왕따 정도가 아니라 인종차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식당 같은 데서도 뭐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한국말 하고 있으면은 막 백인들이 막 좀 그래요.
그런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일까요? subtractive 한 겁니다. 근데 additive는 모국어 사용이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상황입니다. 스페니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에서 스페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스페니쉬를 한다고 바이링구얼의 목표가 가장 대표적으로 스페니쉬인데 스페인을 한다고 아이들이 영어 써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말이나 중국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본토에서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본토는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냥 모국어에 대한 태도나 어떤 입장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subtractive, additive인데 모의고사에서는 뭐 다루지만 합니다. 근데 기출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submersion, immersion, sheltered, mainstream, transition 뭐 이런 등등은 상식적으로 그냥 쓱 보고 넘어갑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문화를 기반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Part 3, 자, 필요 없는 부분 쭉 넘어갔습니다. 커리큘럼부터 조금씩 중요한 부분 멈춰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